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이 오늘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이 오늘 사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체증이 내려갑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판관이었나?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판관이었나? 라는 의심을 잔뜩 하면서 말이죠. 이 자들이 무슨 법리를 알고 법의 정신을 아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영배, 이미선 대한민국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가슴을 찢어놓고 나가는 그 자들의 앞날이 과연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판사라는 그 직업은 정말 고귀한 직업입니다. 재판관이라는 직업은 참 고귀한 직업입니다. 왜?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 선악에 대한 그 포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인품과 고도의 인격과 그리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 문영배와 이미선은 과연 그러한 것을 충족하는 판사 출신 맞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 그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을 괴롭혔을까. 또 헌법 이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정한 법 절차와 또 정치적 중립적인 판단을 해왔을까. 참으로 의심이 가고 의아해야 합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대통령 현역 대통령까지 앉혀놓고 능욕을 하다시피 한 저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방어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3분간 반 증인 신문하자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2020년에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기관에서 한 걸 갖다 검찰에서 한 거 조사한 것을 그거를 갖다가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런 법을 지 마음대로 혼용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일정을 정할 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를 당한 후에 체포당해서 인치를 과천에서 당해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걸 조금 갑자기 대통령이 체포돼서 인치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하루나 이틀 뭐 좀 연기 좀 해달라니까 안 됩니다. 기각.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기각.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런 자가 판사 맞습니까? 세상에 80% 이상 중량이 있는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권유에 따라서 내란 혐의를 빼버렸어요. 그냥 계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계엄 가지고. 자, 80%, 80% 되는 중량이 있는 그 탄핵소추의 원인이 제거가 됐으면은 자기들이 제거했으면 이거를 다시 국회로 보내서 다시 심사하라. 다시 소추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한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을 갖고서 자기들이 맘대로 빼라 박아라 하고, 에? 빼라 박아라. 그거 TV에 다 나왔어요. 국회 측 사람이 자 권유대로 내란죄를 뺐습니다 하는 게 딱 육성으로 나왔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런 재판이 그걸 대통령을 재판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대니 보통 사람들 범부들은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영배, 이미선이라고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참 깜짝 소스라쳐 놀랄 정도로 분노가 치밉니다. 도대체 법리라는 게 없고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헌법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주도한 자가 문영배하고 이미선입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회의에서 전체 의결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주라. 그래도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대통령 파면시키는 무슨 염라대왕으로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판으로 있다가 문재인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니 눈이 휘둥그레진 모양이죠. 6년간을 잘 지났습니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우리법 상모임인 회장을 지냈습니다. 자기 말로 내가 제일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재판관 소위 재판소장 대행 이 문형배 우리법의 극좌파들의 그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됐습니다. 오자마자 마은혁 그토록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이 자가 과거에 지금 뭐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주심을 맡긴 게 뭐냐 이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죠. 네. 이제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라든가 위헌 결정 등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 경우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5대2나 4대3으로 나뉘는 경우 나머지 2명의 공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재명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했노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이곳저곳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위해서 잘 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잘 퇴임했습니다. 진작 나가야 될 사람이 늦게 나가는 겁니다.
빨리 사라졌어야 될, 이 법조계에서 사라졌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DK 여신상, DK 여신이 누굽니까? 이 법조계에서 여신이 저울을 들고 균형을 딱 갖고 똑같이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한 절차를 가장 파괴를 많이 한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한 자들, 극좌파들, 문영배, 이미선은 아마도 심판 더 받아야 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5천만이 뽑은 선택한 대통령을 문영배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습니까? 파면할 수 있습니까? 법리에 맞지 않은 지금 2월 7일 날 그만두신 그 서울 고등법원장 윤준 판사, 윤준 법원장님의 그 말씀, 이임사에 딱 그때 두 마디를 했지 않냐. 그때 한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아니야. 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대통령을 갖고서 맘대로 힐난하고 맘대로 정말 그때 그분이 이임사에서 두 마디를 하셨어요.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절차를 법원이 사법부가 공정한 절차로 공정재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떠났어요. 제가 그때 방송에 이 두 마디를 전하면서 그 이임사 안에 있는 핵심적인 두 마디, 공정한 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앞으로 사법부는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요지입니다. 그것과 또 엄정한 중립. 그거에 전부 다 문영배, 이미선은 맞지가 않아요. 문영배가 공정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극좌파들 빼놓고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선하고. 이미선은 일정을 정할 때 노 다 기각해버렸어요. 뭐 하나 들어줬습니까? 일정하는 건 같이 양자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처음에 그냥 1, 2, 3, 4, 5, 6 딱 6회인가 5회인가 일정 딱 마음대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그 폭압 어디서 배워먹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헌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헌법입니까? 오죽하면 헌법의 허영 교수께서 10가지를 딱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것이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우려와 걱정과 그리고 충고를 많이 했죠. 이거 안 된다. 아니, 문영배가 뭐 대단한 재판관입니까? 이미선이가 뭘 대단한 재판관이길래 그래 헌법학자들을 말도 안 듣습니까? 대한민국 헌법학회 태도인 허영 교수가 지적하고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불장군입니까? 훌륭합니까? 아이고 존경합니다. 아이 문영배, 이미선 존경한다. 당신네들 말이지. 법을 그렇게 하려고 법을 배웠다는 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목적, 자기네들의 뭔가 업적, 이정미와 같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한다 소리 하나까지 다 토시까지 이정미 것하고 판결하고 똑같게 해가지고 하고 나가서 잘났어. 명예의 전당, 파면의 전당에 올라갈 것이다. 잘났다. 문영배, 이미선 오늘 임기가 만료돼서 사퇴합니다. 이자들의 사퇴를 보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 중에 이자들이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법을 지켰습니까? 공정을 지켰습니까? 상식을 지켰습니까? 원칙을 지켰습니까? 뭘 지켰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두 분께 퇴임하면서 바라건대 헌법학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서 법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풍부한 인품과 품격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수련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만들어뜨리고 좌파의 소굴로 손만 계속 들어주면서 대한민국을 편향되게 이끌었던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의 이 퇴거를 오히려 분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벌였던 소위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심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한히도 국민의 가슴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는 분명한 사실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문영배, 이미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